단 하나의 제품으로 인류의 생활 방식을 바꾼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차고에서 시작해 세계 정상에 오른 회사. 오늘은 애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이야기는 197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주택가, 평범한 차고 하나에서 두 명의 청년이 회사를 시작합니다. 스티브 잡스, 그리고 스티브 워즈니악. 그들이 만들고 싶었던 것은 거창한 산업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지금은 당연하게 들리지만 당시 컴퓨터는 기업과 연구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가격은 비쌌고 사용법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워즈니악은 혼자서도 다룰 수 있는 컴퓨터를 설계했고 잡스는 그 가능성을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제품이 애플의 첫 번째 컴퓨터, 애플 1입니다. 나무 케이스에 담긴 단순한 기판이었지만 이 제품은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컴퓨터가 개인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훗날 현실이 됩니다. 그 무렵 애플에는 세 번째 공동 창업자가 있었습니다. 로널드 웨인. 잡스보다 나이가 많았고 이미 여러 번 사업을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웨인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분 구조를 정리하며 초기 회사의 틀을 만드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시 그의 지분은 약 1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단 12일 만에 웨인은 자신의 지분을 $800에 매각합니다. 사업이 실패할 경우 개인이 떠안게 될 부채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지분을 유지했다면 그 가치는 오늘날 수백억 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사상 가장 비싼 선택 중 하나로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잡스와 워즈니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는 곧 개인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의외로 애플이라는 이름에는 거창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단순한 이름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이름이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또 하나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당시 몸담고 있던 회사 아타리보다 앞에 나오기 위해 이 이름을 골랐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도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단순한 이름이 훗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 중 하나가 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애플은 세상을 놀라게 할 컴퓨터를 공개합니다. 매킨토시. 이 컴퓨터는 기존의 컴퓨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복잡한 명령어 대신 마우스로 화면을 움직이고 아이콘을 클릭하는 방식.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사용 방식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변화였습니다. 컴퓨터가 전문가만의 도구에서 벗어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다가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매킨토시의 등장은 단순한 신제품 출시가 아니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 자체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애플은 단순히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기술을 사람에게 더 가깝게 만드는 회사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경영진과의 충돌 끝에 1985년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창업자가 회사에서 밀려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애플은 서서히 방향을 잃어갑니다. 제품은 늘어났지만 정체성은 흐려졌고 시장 점유율 역시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97년 애플은 파산까지 약 90일 남았다는 냉혹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한때 혁신을 상징하던 기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입니다. 회사를 떠난 잡스는 곧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그가 설립한 회사의 이름은 넥스트, 교육과 연구기관을 위한 고성능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곳에서 개발된 기술은 훗날 애플 운영체제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당시에는 실패처럼 보였던 선택이 결과적으로 애플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플은 한 사람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스티브 잡스. 오랜 위기 끝에 이루어진 결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돌아온 잡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단순화였습니다. 제품 수를 줄이고 집중해야 할 것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제품이 등장합니다. 아이맥. 투명한 컬러 디자인은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파격적인 시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애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2001년 애플은 또 한 번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아이팟. 주머니 속에 수천 곡의 음악을 담을 수 있는 기기였습니다. 음악을 듣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스티브 잡스는 무대 위에 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혁신적인 제품을 소개합니다. 아이팟, 전화기, 인터넷 기기. 잠시 후 그는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로 다른 세 가지 제품이 아닙니다. 하나의 기기입니다. 아이폰. 그 순간 스마트폰 시대가 막을 올립니다. 오늘날 애플은 단순한 전자기기 회사가 아닙니다. 아이폰을 중심으로 맥과 아이패드, 애플워치와 에어팟, 그리고 에어팟 맥스, 여기에 맥북 에어를 포함한 노트북 라인업, 그리고 새로운 공간 컴퓨팅 기기, 비전 프로까지 애플은 제품을 따로 파는 회사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는 경험을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아이폰으로 시작한 사용자는 맥으로, 아이패드로, 워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음악, 영상, 클라우드, 결제 등 서비스 영역까지 확장됩니다. 이 연결성, 이 생태계 전략이야말로 애플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현재 애플 주가는 $200 중후반대입니다. 한때 3조 달러를 돌파했던 이 기업은 이제 시가총액 약 4조 달러 규모에 근접하며 다시 한번 세계 최정상 자리를 내넘보고 있습니다. 아이폰 판매 둔화 우려가 있었지만 서비스 부문 성장과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기업 가치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배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배당 수익률은 약 1% 수준, 고배당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막대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애플은 10년 넘게 배당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성장주면서도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기업. 그래서 애플은 공격적인 투자자와 보수적인 투자자 모두가 함께 담는 종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차고에서 시작된 작은 회사는 이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애플은 단순한 기술 기업을 넘어 시대를 만들어 온 플랫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도감 현범TV였습니다. 다음 기업 이야기도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